핫쌤입니다. 엉터리 개판 NC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경작에서 논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경작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같은 가격이면 만족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만족이 동일한 경우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을 해설은 2번으로 정해놨습니다. 조시 진술을 보겠습니다. 향, 분위기, 지역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효능의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같은 효능의 제품이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합계 점수가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C와 D 합계를 내면 10점이죠. E는 11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같은 효능의 제품, 즉 세 개 점수의 합계가 동일한 경우 나는 가격, 가장 싼 것을 고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격에서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가장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조씨는 D를 골라야 하죠. 근데 해설을 보면 조씨, 자, 세 가지 영역 별점 합이 가장 높다. E죠. 그러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출제해놓고 그 출제에 따른 해설을 다르게 해놓고 있는 거죠. 같은 효능의 제품 그리고 가격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가격을 놓고 얘기한다면 E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자체가 이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개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오류 중에 오류에 해당됩니다. 자, 이 상황에 따라서 문제 유형, 즉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지금 보면 매출이 하락하고 있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발생형 문제입니다. 근데 답을 설정형으로 정해놓고 이와 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에서 매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엎질러지 무리죠.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엉터리 개판 해설을 해놓고 있죠. 역시 답도 오류입니다. 자, 다른 문제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지문을 가지고 출제했더군요. 이 지문 내용은 NCS 5급에 있는 거죠. 여기서 설정의 문제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상부 경영청의 전략적 관점을 요구하는 문제의식이다. 그 사례로서 신규 사업 진출, 시장 개방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하고서 지네들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발생형 문제를 설정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 개판입니다. 자, 방금 본 이 지문이 NCS 9북에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 게이코 대학의 사토 이니치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문제 구조와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죠. 그래서 문제 이론 관련해서는 이분의 설명에 따라야 합니다. 이분이 쓴 책 문제 해결 기술 여기에 따르면 NCS 9북이 제시하고 있는 각 상황별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F까지 각 상황별 문제 유형을 짚어보겠습니다. A, 클레임이 발생했다 그러죠. 문제가 이미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 발생의 문제죠. B, L에게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라는 임무가 떨어졌답니다. 자, B 진술에서 생산성이 하락했다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즉, 변화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높이라는 거죠. 이것은 찾는 문제, 탐색형 문제 맞습니다. C, 자, 자동차 분야로 진출한답니다. 그것은 미래 문제, 설정의 문제죠. 맞습니다. 상황 D를 보세요. 중국의 생산 라인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NCS 9북은 보이는 문제, 즉 발생의 문제로 잡아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발생의 문제일까? 사토 이니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A국에 공장을 건설하려는데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 결국은 상황 D와 같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 즉 설정형 문제라는 겁니다. 자, 사토니치가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설정형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만 생각의 시점은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죠. 상황 D에는 현재 시점에 발생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형 문제가 아니라 설정형 문제로 수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 D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서한섭 박사와 이성구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이 문제 해결 영역 초기 샘플 문항을 개발한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설정형 과제 예시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사업, 신시장, 신제품 개발,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죠. 중국에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시장 개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 설정형 문제로 봐야 합니다. 자, 상황 D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사토니치 설정형 문제로 봤죠. 국내 전문가 역시 설정형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세소 구북도 설정형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 1을 보세요.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것은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찾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문제, 즉 발생의 문제입니다. 역시 자, 전문가 설명을 볼게요. 발생형 과제 엄청나게 많다. 흔히 직면하는 발생형 과제는 수익, 매출, 시장 점유율, 품질, 생산성, 비용, 납기 등 수없이 많다. 즉 나쁜 쪽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부진이라는 이 표현 가지고 발생의 문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 F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자금 흐름, 예측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측이란 표현 가지고 엔세소 9억은 미래 문제 잡고 있는 모양인데 사토니치 설명에 따르면 예측 문제는 지금 이들의 상태를 계속 연장한다면 연장이란 조건을 붙이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흐름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죠.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므로 문제 발생이 지금보다 약간 앞서는 발생형 문제 일종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토니치가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상황 F는 미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문제, 즉 발생형 문제라는 거죠.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